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축산물 가공 햇삽에 대한 최근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햇삽 인증 받은 회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대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미 축산물 햇삽, 축산물 가공업 등에서 인증을 받은 회사들이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좀 바뀌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법은 2020년 4월 7일 날 공포가 됐고 시행이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말해서 2020년 10월 8일부터 2021년 10월 7일 기간 내에 신청 요건을 갖추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원이라고 하죠. 인증원에 인증 신청을 해가지고 햇삽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상이 어떤 업종이냐면 축산물 가공업 중에 축산물 가공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이 되겠죠. 식육가공업 1단계, 앞 시간에 1단계 적용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12월 1일이 되겠죠. 1단계 인증받은 업체, 그 이전에 인증받은 업체도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가공업체, 유가공업체, 그리고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는 이 모든 업체들은 새로 햇삽 심사 준비를 해서 인증원에다가 햇삽 심사 신청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햇삽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식육가공업 1단계는 2018년 12월 1일까지 햇삽 받았으면서 연매출액 2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가 될 텐데요. 요게 이제 그 식품과 축산물 햇삽 관련 제도가 약간씩 다르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통합되고 같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식품 햇삽처럼 축산물 가공업 햇삽도 통일되는 그런 절차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햇삽 인증, 기존의 지자체에서 햇삽 확인을 받았고 지자체에서 처음에 햇삽 인증을 받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받던 회사들이 새롭게 인증원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마찬가지로 지방청에서 조사평가를 식품과 같이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7일까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모든 업체들은 햇삽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증원에 다시 신규 인증 개념으로 심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육 포장 처리업이 의무화 발표가 됐습니다. 법 개정이 됐고요. 법이 2021년 6월 30일 얼마 전이죠. 여기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법 시행일 기준 전년도 2020년이죠. 2020년 1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2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은 2023년 1월 1일 내년 후년인데 실질적으로는 내년까지 햇삽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햇삽을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되고 2단계로 5억 원 이상 20년 매출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 업체들은 2년 지나서 2025년 1월 1일 1억 원 이상 업체는 또 2년 지나서 2027년 1월 1일까지 또 그 외에 1억 원 이상 1억 원 이하 업체가 되겠죠. 1에서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들은 2029년 1월 1일까지 햇삽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얼마 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식육 포장 처리업을 운영하신 업체에서는 이 사항을 확인하시고 햇삽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사평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사평가는 점수에 따라서 차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평가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에 인증원에서 인증심사를 받게 되면 3년 지나서 다시 연장심사를 인증원에서 받게 된다. 그런데 1년차, 2년차는 지방식약청에서 조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점수에 따라서 차등 관리를 받게 됩니다. 밑에를 말씀드리면 60점 미만 받았어요. 선행요건 관리나 햇삽 관리나 둘 중에 하나만 6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95점 이상으로 우수한 업체인 경우에는
우대 조치로 2년 동안 정기조사평가를 면제하게 됩니다. 또 90점 이상, 95점 미만, 뭐 예를 들어 92점 맞았어요. 그러면 양호한 업체 내에서 1년 동안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를 받게 됩니다. 면제를 받게 되면 해당 업체에서는 자체평가라는 걸 실시한 다음에 이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지방청에다 제출하게 되면 지방청에서 정기조사평가를 현장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증받고 나서 첫 번째 92점 맞았어요. 첫 번째 조사평가 때. 그러면 2년차를 1년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98점 맞았어요. 1년차 때. 굉장히 잘했죠. 2년 면제입니다. 당연히 2년차는 면제가 되고 연장심사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연장심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1년차에는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우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85점에서 90점 미만 사이는 보통으로 평가를 해서 의뢰 정기적인 연일의 정기조사평가를 받게 되고 85점 미만인 업체들은 부적합 업체로 분류가 되는데 부적합 업체도 점수에 따라서 어떤 차등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85점 미만, 75점 이상인 업체들은 결론적으로 정기 평가 시에 연일의 정기조사평가를 하고 또 연일의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60점 이상 70점 미만 업체들은 미흡으로 분류가 돼서 연일의 정기조사평가는 당연히 받게 되고 연 2회 이상 인증원을 통해 가지고 기술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미흡한 업체다, 뭔가 해석 관리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60점 미만으로 아주 못한 경우에는 해썹 인증이 취소되는 그런 식으로 차등 관리제가 조사평가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받아가지고 조사평가 면제 받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조사평가 관련해가지고 전면 불시 평가를 합니다. 인증심사와 연장심사는 언제 심사를 나간다고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사평가는 언제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나갔는데 지금은 전면 불시 조사평가를 합니다. 예고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현장평가 대상 업소에 대해서 불시에 심사를 나간다는 개념이고요. 특이한 사항은 안전 관련된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즉시 평가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독 발생했다든지 기준 규격을 위반했다든지 또 기타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은 지방청에서 즉시 평가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도에 연장심사 받게 되면 당연히 조사평가는 면제가 됩니다. 연장심사를 그 해에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사평가 시 전년도 미흡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년도 지적사항, 미흡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개선 조치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가중감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년도 정기조사평가의 개선 조치를 미이행하게 되면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을 2배 감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점짜리 점수가 있었는데 평가 항목이 있었는데 2점이 감점돼가지고 1점밖에 못 맞았어요. 2점이 감점됐는데 그거를 작년에 그렇게 받았는데 올해 개선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2배 4점 감점된다는 그런 가중 감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증과 연장 평가 시에 필수 항목이 도입돼 가지고 다른 거는 잘했는데 그 필수 항목이 0점 처리가 되게 되면 부적합 처리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선행 요건에서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 해썹과 소금 해썹 똑같습니다. 물 용수에 대한 관리와 원부재료 입고 검사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필수 항목으로 채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썹 쪽에서는 4개 항목이 있습니다. 7원칙 중에 2, 3, 4, 5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CCP 관련된 거, 세 번째 한계 기준 제대로 수립됐는지, 세 번째 모니터링 제대로 돼 있는지, 네 번째로 개선 조치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7원칙 중에서는 2원칙, 3원칙, 4원칙, 5원칙 이 부분이 인증평가 시에 필수 항목으로 도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인증 취소제가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확대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즉시 인증 취소되는 경우가 조사평가 시에 평가 점수가
선행 요건이 됐든 해썹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60점 미만을 맞게 되면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계없이 평가 항목 중에서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이라고 분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이상 위반 시 인증 취소가 됩니다. 하단에 있는 것 좀 내려주십시오. 이 한 개 이상 위반 시 인증 취소가 되는데 이게 축산물 쪽에서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가지 사항은 선행요건 관련된 사항이고 이 파란색 2가지 사항은 해썹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원부재료에 대해서 입고 검사를 할 때 성적서를 받거나 아니면 자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원부재료 입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했어요.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미흡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가 영 안 좋고 또 영업자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위생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 판단되게 되면 즉시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해썹 인증을 받고 나서 뭔가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뭔가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인증 이후에 제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증받을 때는 10개 제품을 인증받았는데 그 뒤에 새로운 1개 제품이 추가됐어요. 이게 품목제조가 신고가 됐겠죠.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 위해 요소 분석을 안 했을 경우 또 인증받고 나서 공정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공정에 대해서 위해 요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위해 요소 분석을 안 했을 경우 인증 취소가 됩니다. 자, 위해 요소 분석은 아까 첫 시간에 해썹 개념 말씀드릴 때 H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해 요소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CCP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CCP가 설정이 돼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관리점 CCP에 대해서 제대로 모니터링도 안 하고 제대로 모니터링 결과 개선 조치도 안 하고 CCP에 대한 관리를 미흡하게 됐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화가 된 게 뭐냐면 그전에는 가열 제품 만들 때 가열 공정 CCP에 대해서 관리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제품, 모든 CCP로 확대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속 검출 공정이 되겠죠. 금속 검출 공정을 CCP로 설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그래서 식육 포장 처리 업체들이 부적합 사항들이 간혹 나오게 되는데 금속 검출 공정에 대해서 CCP 관리를 미흡하게 할 경우에는 원세락 아웃제 해당돼 가지고 인증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선행요건 2개입니다. 원부재료 입고 검사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작업장 세척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해썹 쪽에서는 CCP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과 이타 시 개선 조치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인증받고 나서 제품이 추가됐다든지 공정이 추가됐다든지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규모 해썹 평가 기준이 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소규모 기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매출액 5억 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 21인 미만인 축산물, 가짜가 빠졌네요. 축산물 가공업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육 포장 처리 업소인 경우에는 매출액 5억 원 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소규모 해썹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 해썹과는 조금 다른 평가 기준, 약간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해썹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소규모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강화됐냐면 평가 항목이 최초에는 20개였는데 이제 25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요건이 15개 항목에서 2개 늘어서 17개 항목이 됐고요. 해썹 관련된 사항은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OX 판정을 해가지고 적부 판정만 해서 심사를 했는데 배점을 했는데 지금은 점수제로 항목별 차등 점수제로 일반 해썹과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썹 시시상한 평가표에도 선행요건 관리와 해썹 관리가 하나의 문제로 묶여서 하나의 과목으로 묶여가지고 돼 있었는데 이거를 선행요건 관리, 해썹 관리 2개의 과목으로 구분해서 일반 해썹과 같은 개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해썹 관련된 사항들은 앞으로도 조금씩 개선이 돼서 좀 더 관리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유형 인증제라는 게 시행이 이미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햇삽 고시가 바뀐 상황입니다. 어떤 개념이 있냐면 햇삽은 작업장 단위로 그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유형, 식품 또는 식품의 유형 단위로 햇삽 인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햄에 대해서 햇삽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소세지를 햇삽 인증 받고 싶어요. 그럼 다시 심사 신청을 넣고 다시 심사를 받아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는 그런 개념으로 되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인증을 이미 받았어요. 인증을 이미 받은 식품이나 축산물하고 동일한 공정으로, 동일한 현장이겠죠.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만드는데 유사한 유형의 식품이나 축산물인 경우에는 심사를 추가적으로 안 하고, 현장 심사를 추가적으로 안 하고, 현장 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그 식품이나 또는 축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추가로 해준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혹시 제품이 늘어났다든지 축산물의 유형이 좀 달라졌을 경우에 햇삽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지만 같은 현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CCP까지 같아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는데 일종의 레시피가 다르다든지 약간의 공정 관리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인증 신청을 하실 때에 유사히 인증제로 해가지고 인증원에다 먼저 한번 문의를 해 보셔서 별도 현장 평가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약간은 수월하게 인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햇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햇삽고시가 작년 3월 달에 바뀌면서 업그레이드된 햇삽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햇삽도 스마트화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햇삽을 등록해 주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요. 전반적인 공장에 대한 스마트 관리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CCP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 할 때 자동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CCP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관리하고 또 확인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유변조를 쉽게 할 수 없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 인증원에서 스마트 햇삽을 새롭게 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정이 있다고 볼게요. 원재료가 입고가 되고 어떤 전처리를 하게 되고 가열 살균을 하게 되고 금속 검출, 제품 출고 공정이 있다 하게 되면 중간에 많이 생략됐죠 지금 공정상으로는. 근데 보면 CCP1, CCP2로 잡아놨어요. 두 개의 CCP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 경우에 기존에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담당자가 직접 가열 살균 온도라든가 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또 금속 검출기에 대해서 직접 검출 내역이라든가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기록을 하고 이 기록된 서류를 문서철에 보관하는 식으로 CCP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햇삽에서는 이 CCP 관리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센서가 계측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측을 해서 이 사항을 유무선 통신을 통해 가지고 기록 저장 장치, 서버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저장 장치에다가 보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저장도 하고 대신에 이 기록물은 쉽게 유변조할 수 없도록 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게 되면 스마트 햇삽으로 새롭게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런 걸 구현해서 하는 경우를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장비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신뢰성도 향상이 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뭐 2시간마다 하루에 몇 번 이게 아니라 훨씬 많은 빈도로 관찰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또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용이가 좋아지게 되고 나중에 데이터가 축적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고 왜 그런 문제가 됐는지 또 개선의 방안까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겠죠. 단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증원 스마트 햇삽 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다 문의하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저도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원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스마트 햇삽을 굉장히 지금 역점 사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활성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인증원에다가 미리 얘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 제도 안내라든가 스마트 햇삽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마트 햇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평가 이 부분을 면제를 해줍니다. 당연히 철저하게 실시간으로 위변조 안 하고 CCP 관리를 하고 있으면 뭐 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제해주고 대신에 자체적인 조사평가를 해가지고 지방청에 제출만 하게 되면 현장 조사평가에 대해서는 면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표시라든가 광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비용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이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드리고 현재 햇삽 고시를 스마트 햇삽 별도 햇삽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햇삽 고시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축산물 햇삽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청에 축산물 방역위생과라든가 아니면 에펜코리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축산물 햇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